남학생님, 네. 흑염소탕을 먹고 네. 속이 더부룩하시다는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흑염소탕을 건강원에서 드셨는데 네, 속이 더부룩하시대요. 네, 뭐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하고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흑염소만 보통 달여서 먹을 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네, 보통 이제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달일 때 냄새가 조금 약간 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십전대보탕이라는 한약재를 좀 넣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십전대보탕이라는 한약재가 이렇게 자기한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십전대보탕이 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그런 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십전대보탕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약대 다닐 때 네. 한번 들었던 게 네. 사군자탕과 사물탕이 합쳐져 있고 네. 거기에 황기랑 육개가 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사군자탕이 뭐가 들어있어요? 사군자탕에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맞아요. 그리고 사물탕에는 사물탕에는 청구, 음, 숙지향, 당기, 작약.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군자탕이라고 하는 게 인삼, 백출, 복령, 감초로 되어 있죠. 네. 인삼이 어떤 약이야? 심장을 따뜻하게 해서 전체를 따뜻하게 온화하게 돌려주는 약이죠. 양기를 네. 보충하는. 네네. 그리고 백출과 복령은 중초에 습이 있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 이 습을 조절하면서 위를 운동을 촉진해 준다고 했고, 네. 감초는 위장을 약간 자양하면서 편안하게 해준다고 했고, 네. 그래서 인삼과 백출, 복령, 감초는 인체에 양의 기를 주도하면서 습을 조절해줘서 인체의 기가 따뜻하게 만들어지면서 순환이 잘 되게, 그래서 인체의 기를 보호하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네네. 사군자탕은. 네. 사물탕은 당귀, 청궁, 작약, 숙지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우리가 당귀는 혈액에 음액을 보충해줘요. 청궁은 혈액에 양기를 줘. 네. 그러면 당귀, 청궁을 넣어주면 혈액에 음액과 양기를 넣어서 추동하는 힘이 생겨요. 네. 이해됐죠? 당기청구. 당귀청구. 네. 그리고 숙지향은 혈액의 근본적인 부신과 골수를 채워서 이 근본적으로 혈액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약이에요. 네. 그리고 작약이라는 약은 혈액의 질이 떨어져 있으면 혈액이 네. 약간 멀겋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조금만 피곤해도 열이 잘 떠. 혈액의 질이 약해져 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피곤해, 땀이 나, 열이 나. 그래서 쉽게 더워하고 쉽게 추워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작약을 쓰면 혈액의 열을 약간 식혀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네. 즉 당귀, 청궁, 작약, 숙지향은 혈액의 질과 양을 올리면서 근본적인 골수를 보충해주고 그 혈액의 질이 떨어져서 오는 혈액의 열을 식혀내려주는 약이죠. 그래서 혈허의 대표적인 처방이 사물탕이죠. 이해되죠? 네네네.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사군자탕과 사물탕이 섞여서 음과 양을 보호를 해. 네. 그런데 십전대보탕 여기에 두 가지 약재를 더 넣어. 네. 뭘 넣냐면 인체의 양기는 심장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폐. 폐도 양기를 주관하죠. 네네. 그래서 폐에 양기를 올려주면 폐는 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기가 조금 더 잘 순환하게 돼요. 네. 이 기가 잘 순환하면서 기를 잘 붙잡아주기 때문에 쉽게 허한이 딱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땀나, 힘들어. 너무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이게 땀이 훅 올라오네. 이런 것들은 환기가 딱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양기를 돋아서 기육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환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부신 골수에 양기를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약이 육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좀 어렵다. 네. 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군자탕과 사물탕이 음양을 돕는 처방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환기가 양기를 조금 더 돕는다. 네네. 그리고 육개라는 약은 부신 골수를 조금 더 촉진을 해서 혈액을 제대로 생성시키는데 보조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큰 보약인 거죠. 이 약 자체가 잘 맞으면. 그런데 네. 그럼 뭐 때문에 어떤 약초가 들어가면 약간 소화장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을까? 방금 말했던 약재 중에서. 제가 한번 맞춰보자면 혈액을 보충하는 약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방금 말했던 혈액에 열이 생기는 걸 완화시켜주는 작약이라는 약은 네. 그 약이 조금만 들어가도 배가 막 틀어오르고 냉기 때문에 배가 틀어오르고 아파서 설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주 위장이 허약한 사람이 작약에 예민할 때 이 백작약 때문에 배가 막 뒤틀리는 거죠.
아, 이해되죠? 네. 그럼 흑염소를 먹고 네. 아프다고 하셨던 환자분은 실제로 막 배탈이나 세균성 설사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작약이라는 약재 때문에 그런 네. 가능성이 높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먹고 두 번 먹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먹어갈수록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게 누적돼 가면서. 그래서 뭐 한 5일 먹었는데 열흘 먹었는데 배가 계속 사르르 사르르 더 해서 나중에는 이 약 때문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약인 거죠. 근데 문제는 작약만 가지고 이게 유발되는 게 아니라 숙지향이라는 약이 골수를 보충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골수를 보충한 이 숙지향이라는 약은 끓였을 때 아주 걸쭉하게 나오는 약이어서 실제로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걸쭉하게 내려가요. 네. 그러면 이게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작약의 찬성질로 배가 틀어오르는데 이게 숙지향이 서서히 내려가면 아주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설사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기를 보충하는 것보다는 혀를 보충하는 작약과 숙지향이 약간 위장이 허약하고 냉한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네. 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안 맞는 체질 같은 게 있을까요? 흑염소를 먹을 때?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방금 말했던 사군자탕의 인삼환기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양을 네. 완전히 끌어올리니까. 양기를 보충하죠. 특히 심장의 양기, 이 폐의 네. 양기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에 열이 차오르는 사람, 폐에 열이 차가지고 막 숨이 가쁜 사람한테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오히려 더 올라와서. 그렇죠. 아무리 혈액을 보충하고 열을 끈다 하더라도 이미 열이 발생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인삼환기가 들어가면 열이 팽창동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플 수가 있겠죠. 네. 또는 가슴이 갑갑해지거나. 네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십전대부탕을 먹고 열은 열대로 오르고 배는 배대로 아픈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의외로 십전대부탕이 보약이라고 또 맛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먹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편해가지고 못 드시고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 한 약 20년 동안 하면서 네. 그 흑염소 못 드시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감기 걸려서 처지고 힘이 없을 때 네. 흑염소탕을 먹어도 되나요? 아, 감기가 걸렸어. 근데 약간 추운데 몸이 너무 처져.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졌다고 느껴지고 보약을 십전다부탕을 먹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만약에 네. 막 춥고 오한이 나면서 이제 열이 약간씩 속에서 동하려고 할 때가 있죠. 네. 그때는 이 냉기를 내보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자칫 인삼환기가 들어가면 이걸과 한번 싸워보자고 덤벼들어. 인삼환기는 인삼환기대로 속에서 열을 줘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찬 냉기는 들어와가지고 못 빠져나가면 이게 굉장히 감기가 심해져 버려요. 편도 붓고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플 수도 있고 네. 자칫 냉기가 들어와 있는데 음기를 보충해야 되는 약재가 소화 부담이 있으면 뱃속이 끓으면서 감기가 더 깊게 속으로 들어와 버릴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열이 나면서 막 몸이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막 뱃속이 불편하면서 감기가 더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 두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감기 올 때는 십전대버탕도 환기하고 숙지향 들어있는 게 또 쌍화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쌍화탕도 감기 때는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럼 오늘 이야기한 걸 가지고 십전대버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흑염소 자체는 그렇게 소화 부담은 없다. 하지만 비린맛 때문에 십전대보탕에 약재가 많이 들어간다. 네. 근데 이런 십전대보탕은 사람에 따라서는 써야 될 수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십전대보탕은 어떤 약재로 이루어져 있다? 사물탕과 사군자탕, 황기랑 마지막이 육개. 오케이. 그럼 사군자탕은 어떤 약효가 있다? 양기를 올리면서 소화를 조금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사물탕은 어떤 효과가 있다? 혈액이나 이런.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양을 보충해주면서 특히 혈액에 열이 차 있는 걸 작약이라는 약으로 좀 식혀주는 것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환기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제 폐에 양기를 올려. 이 처방에 양기를 조금 더 올리겠다. 네. 그리고 육개는 어떤 약이다? 도신에 양기를 넣어서 골수를 촉진해서 혈액을 더 잘 만들어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네. 이 십전대보탕은 누구에게는 쓰면 안 된다? 양이 차 있거나. 먼저 양이 차 있어서 심장과 폐에 열이 차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의 체질을 음호화종 체질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음호화종 체질에는
쓰기에는 너무 어렵다. 네. 또 어떤 경우에 어렵다? 소화가 안 잘 안 되거나 되는 체질이거나 또는 뱃속이 냉해서 네. 설사하는 사람한테도 안 된다. 네네. 십전대부탕은 네. 또 어떤 경우에 안 된다? 감기했으면 안 된다. 왜? 왜 감기했으면 안 된다? 감기가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인사만기로 인해서 너무 열이 떠. 그렇지 너무 싸움이 진행돼서 열이 떠서 편도염, 중이염, 비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 네. 그럴 때는 보통 인사만기를 쓰지 않고 감기를 잘 나가게 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나 혈압약을 먹었는데 십전대부탕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또 달라질 맞아요.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의무화동 체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하는 체질한테는 그 어떤 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약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의무화동 이쪽이 아니라면 한번 드셔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은 이제 열을 줄 수도 있겠고 뱃속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심하고 감기 때는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십전대부탕에 대한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